디플레이션 악몽이라. 이건 진짜 위험.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요, 경기가 살아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중국이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지난 2025년 1월 6일에는 1.607%까지 떨어졌다가 3월 19일에는 샤부작 올라가서 1.9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3월 28일에는 1.870%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요? 국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국채 사는 사람이 많으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살 사람이 많으니까 나 이자 높이 받을래. 그렇게 되는 거죠. 할인도 안 합니다. 국채 가격도 높습니다. 그런데 국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자 낮춰줄게 사 이렇게 되는 거고, 액면가 할인해 줄 테니까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가 1.940%나 1.870%는요. 사람들이 국채가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요, 국채를 안 살 정도면 시장은 최악입니다. 실제로 생산자 물가를 보면 지금 2016년 이후로 가장 긴 하락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22년 10월 이후로 벌써 29개월째 중국의 도매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 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안 팔리니까 덤핑하는 덤핑. 싸게 줄 테니까. 창고째 줄 테니까. 싸게 사라 이거죠. 싸게 사라. 그런데 도매 물가는 싸게 사라 이래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매 물가도 떨어져요. 소매 물가도. 소매 물가도 2025년 2월에 0.7까지 떨어졌습니다. 0.7까지.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중국의 소매 물가도 떨어지네. 그러면 도매 물가도 떨어진다. 소매 물가로 떨어진다.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갑니다. 소비가 많으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소비가 적으니까 물가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지면, 도매 물가도 떨어지면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걸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을 안 한다는 뜻이고, 고용을 안 한다는 뜻은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성장의 저물가. 지금 중국은 닥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외국인 CEO들을 만날까요? 투자를 해달라 이거죠. 투자를 해달라. 투자 안 하면 중국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은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금리를 내려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 그런데 아직 말입니다.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 우대금리, 우대대출금리라는 게,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는 게 사실상 기준금리거든요. 지금 4개월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3.10%로. 왜? 아직까지 미국의 보편관세 발톱이 다 안 드러났습니다. 이제 곧 드러날 거예요. 4월 2일이면 중국에도 상호관세를 얼마나 매기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의 금리도 내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5년 만기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연속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상황 생각했던 것보다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디플레이션인데 더 힘들어질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생각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금리를 더 내릴 겁니다. 더 내려서
어떻게 하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1.870%인데 지난 2025년 1월 6일에 1.607%잖아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확률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에는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헤어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아마 우리들에게는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도움은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 수출을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도움은 좀 될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전체적으로 5%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세계 유수 경제기관들은 4% 중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를 달성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디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저성장의 저물가라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중국의 영향은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앞으로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 저성장 저물가가 된다. 한국도 저성장 저물가가 된다. 이 말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출의 거의 30% 가까이를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겠다. 그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